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걸 알려고 그러면 6.25를 알아야 합니다. 어떠세요? 6월 25일, 오늘 속에 담긴 깊은 속뜻을 알고 사시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이름이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조자, 신선할 선자,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이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도 하고 아주 근사하게 해석을 해서 그랬습니다만은 국제 무대에서 볼 때 조선이란 말은 아직 해가 떠오르기 이전의 상태의 그런 나라라, 이런 개념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모닝, 어떤 모닝가? 아직 해가 떠올라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 단계의 그런 모닝이야. 그게 조선이라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이름이지만 아직 어린아기가 모태 속에서 해산을 하여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상태, 그래서 나오기 직전의 상태, 하루라는 그 날이 밝아서 제 날이 출발되지 못한 상태, 그게 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미지의 상태의 나라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남들도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그런 해석일 겁니다. 고려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아름다운 건 뭐죠? 꽃입니다. 꽃은 아직 그냥 아이고 모양새가 좋네. 그런데 그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런 걸 가리고 결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돼야죠? 성숙해서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씨가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숙성한 그런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선, 고려 이런 이름들은 다 아직 해산하기 이전의 상태, 그런 미지의 상태, 출발도 안 된 상태라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니 발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상견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신라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아직 넓은 벌판이 있어. 그런데 거기로 뛰어들어서 그 벌판 속에서 그렇게 뛰고 달리고 뭐를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새신자, 벌라자, 그것도 그 이름이 그렇다 말이지. 백제라는 이름 속에는 아직 꿈이 거기 담겨 있어. 미래의 어떤 꿈이, 미지의 꿈이 그 속에 담겨 있어. 그 꿈이 아직 깨어나서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알갱이 같은, 꿈을 속에 담은 그런 씨알갱이 같은 그런 거라는 의미를 지닌 게 백제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제 이 동방에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동방에 해 돋는 나라야. 아직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대낮이 아니야. 그래서 해가 떠서 대낮인 나라는 어디야? 미국이야. 그래서 거기는 아주 세계적인 강국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막내 동생도 아니고 아직 모태 속에 들어있는 존재 같은 거야.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아주 작살내서 없애버리려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지 뭐. 그 어린 거 그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겠지. 깐난하게 하고 무슨 전쟁을 해, 권투를 해, 무슨 게임을 해. 어린 깐난아 아기하고 말이야. 모태 속에 들어있는 애기하고 무슨 싸움을 해. 그래서 그냥 단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련에다가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좀 뒷배가 좀 대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그냥 너들끼리 해도 뭐 별일 없을 건데 구태여 우리까지 껴서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소련이 참가하지 않았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 중국은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저 끄트머리에 어떻게 쬐끄만 나라 그거를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괜히 침략자 가지고 가만 내버려둬도 그 일성이 걔가 하지 않겠어? 그러고는 발을 뺐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김일성이가 지 혼자서 쳐들어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속도전을 내가지고 막 그냥 아주 정신없이 막 내려가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그냥 뭐 내일 아침이면 이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그 순간을 확 뒤집는 놀라운 사건이 터진다 말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유엔이 참가를 하는 거야. 이 전쟁에.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러 나라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막 그냥 군인을 보내고 막 그런단 말이지. 우리가 뭔지 알아? 알기나 알아? 알지도 못하는데 유엔에서 그걸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 막 거기에 이제 참전을 하는 거죠. 그 참전을 한 국가가 16개야. 그런데 참전을 미처 안 하고 뒤에서 의료품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부상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뒤치다거리로 뭐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끼어든 나라들이 지원국이 22개야. 그래서 다 합하면 38개가 돼. 아유 어떻게 38선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돌아가야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전체가 38개의 국가가 참여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때 참여한 나라들이 그게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그냥 까마득하게 잘 모르겠는 나라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많다 그런 말이지. 왜 그러냐 그러면 최고로 큰 나라 미국이 178만 명이나 이가 되는 군대를 때려 보낸 거야. 그리고 말이지. 그 다음에 34개의 국가들이 말이야. 200 거기 참여를 또 34개의 국가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군인들이 그거요. 그러니까 그 33만 4천 그런 숫자를 합하면 212만이 되는 거요. 그 212만의 군대 중에 178만이 미군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큰 나라 강국이 거기서 그냥 그걸 주도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걸 하죠. 인천 상륙작전을 안 했으면 이 남쪽의 남한 그 지대가 아주 전쟁판에 작살나는 거였어. 그런데 거기선 별 전쟁을 안 하고 막 쭉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 저 밑에까지. 그래서 그냥 그 전쟁의 맛을 속살까지 제대로 안 보고도 그냥 거기까지 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소리 깨져버렸네. 그렇게 밑에 있는 애들이 그냥 있다가 날아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속도 빠르게 막 쭉 올라와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이 전쟁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신기한 거야. 이게 엄청 신기하다 말이지. 그래서 그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국인 미국하고 무지무지 친한 나라가 코리아가 된 거요. 대한민국이 돼서 그 이름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그게 뭐야? 조선? 그건 아직 해도 떠오르기 이전에 자궁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다. 그런 것 같은 이미지인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되면서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와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게 된단 말이지. 그러고 유럽인이 알지도 못하던 그런 나라들이 아주 우리를 그냥 소중하게 여겨줘. 왜? 목숨을 막 걸어서 막 싸워줬으니까 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끼어들었다. 중국이 말이지. 그만두고 손 뺄라고 그러다가 끼어들었다. 소련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상태가 되었다. 이거요. 그런데 오늘의 상태에서 끝장이 안 났잖아. 이 전쟁이. 지금 한국은 어떤 거요? 휴전 아니야, 휴전. 휴전 상태라 말이지.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 거요. 어떤 전쟁이 지금은 계속되나? 지금은 총 들고 쏘고 그러는 전쟁으로부터
정신사적인 전쟁, 그리고 또 뭐요? 경제적인 전쟁, 뭐 이런 것에 있어서의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투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지. 그게 오늘의 우리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의 출발점에 6.25가 있는 거요.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놈이 이름이 뭐요? 날일자, 그게 태양이라는 말 아니야? 태양이라는 게 지가 태양이래. 그러는 녀석이 그냥 단방에 그냥 날려버리려고 막 왔다가 얘가 작살나는 거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간다. 그런 말 있죠. 응? 뭐 그냥 거꾸로 돌아가. 그래서 이 한국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역설이 벌어져. 응? 역설. 그래가지고 최강국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한국처럼 가까운 데가 없어. 그래서 한국을 무시하려면 미국을 무시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어? 그뿐만 아니야. 꼬리에서 머리로 이렇게 살살 올라오는 중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속에서 점점점 강국으로 앞장으로 앞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말이요. 한국 사람이 한국의 위치가 입장이 위를 치고 올라가는 중이야. 그 죽여 없애려고 했더니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북조선은 어떠냐? 그러면 북조선이야. 북조선. 그래서 해가 아직 안 떠올랐는데 말이지. 그냥 태양이 뭐 번쩍번쩍 하는 나라처럼 일성이가 난리를 친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해도 떠오르기 이전에 그냥 망가버리고 날아가버리고 많은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6.25라고 하는 이 날짜, 6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한국의 역설을 보여준 거요. 아주 망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랬더니 조선이 진짜 배기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거요. 대한민국의 입장이 달라졌어. 한국 사람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싹 그냥 뒤바뀌기를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자꾸 그냥 막 놀랄 만큼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저 애국으로 내쫓아버려. 이건 김일성이하고 정반대 아니야? 초대 대통령이 뭐 그냥 섬으로 내쫓아버려. 그러고 나라를 갖다가 그냥 막 아주 말이야 고속도로도 뚫고 산업화시키고 그러는 사람은 총 쏴서 죽여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다가 그냥 자살을 해버려.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속도 빠르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 생겨났다가 사라질 적마다 전진을 하고 상승을 계속하며 속도 빠르게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그 출발점인 뜻밖의 대한민국을 아주 망조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구도가 그런 계획이 속내가 속에 있었어. 근데 그게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만드는 그런 역설, 파라독스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6.25 이후 오늘까지 속도 빠르게 전진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이해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기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뜻과 그 내지하여 계신 그 뜻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역사를 생각하며 일을 생각하며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감격해서 혼자서 울곤 그럽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이 진짜 이제부터는 그 새 아침이 아니야. 샥 동쪽에 떠오르고 있어. 세계사 속에서 샥 떠오르고 있어. 계속 떠오를 거야. 그게 한낮으로 갈 거야. 대낮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준 출발점에 말도 안 되는 고난에 아주 비참한 6.25가 있단 말이야. 6월 25일 그날은 아주 비참한 날이야. 어떤 날이냐? 해산의 날이야.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 막 울고 난리를 치잖아.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나서 큰 인물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그 국민으로서 오늘을 제대로 한번 엮어나가 봅시다. 손잡고 함께 갑시다.